영화를 보면 예고편이 있고 소설을 보면 작가의 변이나 서문이 있습니다. 또 책 앞면이나 책 등을 보면요, 소설 전체에 대한 간략한 스토리가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음악회나 오페라 같은 공연 예술에 가면 공연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있는 팜플렛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또한 작품 전체에 대한 대강을 알려줍니다. 근데 요즘요, 미술 전시장에 가면 작품 설명이나 화가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시회와 관련된 인쇄물이 있긴 하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어려운 말들이 무수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화가들이 작업 노트를 잘 작성하지도 않지만 작성된 작업 노트를 보면 그것 또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묘한 세상이에요. 작품을 한 점이나 두 점 보고 그것만 보고 나가지고 작품에 대한 서사적 스토리를 읽어낸다는 것은 몹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들 또한 창작 과정 뒤에 숨은 스토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의 모양이나 색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컨셉을 얻게 된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작품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힐링을 얻었다. 어렵고 힘겨운 정신적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한 것이 미술이었다. 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요, 작업 노트가 아닙니다. 작업 노트는요, 말 그대로 작업의 착상이나 작업에 대한 풀이가 있어야지, 그림 그리는 화가의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모양을 얻게 된 순간의 과정과 각 작품마다 쓰인 색의 선택과 기법, 작업의 의도 등이 필요합니다. 이게 작업 노트죠. 예전에 이런 걸 본 적이 있었어요. 누가 저에게 작업 노트를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이거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앞뒤 다 빼고 중요한 부분만 얘기해 볼게요. 속에 든 나의 욕망이 문득 살갗에 난 상처가 생기면서 그 생채기가 너무나 자기의 욕망과 닮아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순간 생채기의 선과 색을 따라 그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었어요. 이걸 보면요, 비슷해요. 작품도 그랬었습니다. 손이 막 그어져 있는데 금붉은색으로 그어져 있어요. 그것이 자기 넘어지면서 난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팔뚝에 난 상처, 생채기를 따라 그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추상화로 그려진 그림을 보니까 상당히 이해도가 높아지더라고요. 이런 방식이 정답은 아닙니다만 캔버스에 그어진 선과 검붉은색이 선택된 과정을 이해하면서 그림을 보니까요,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지더라고요. 이걸 말씀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289회차 박정수입니다. 이름이 좀 바뀌었죠. 미술만평 지식과 상식으로 바꿨습니다. 네.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시는 전국의 만평이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좋아요와 구독 망설이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요, 꾹 눌러주시면 알찬 미술만평 지식과 상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려 봅니다. 우리나라에 화가들 참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너도 나도 화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화가에 대한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죠? 개인전하고 아트페어 나가서 그림을 팔면 모두 화가입니다. 탤런트, 개그맨, 가수 할 것 없이 그림만 그리고 전시하면 다 화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작품 활동한대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누군가 제가 묻습니다. 화가로서 프로와 아마추어를 어떻게 구분하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요, 그냥 단순하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자신이 그림 그릴 때 즐거우면 아마추어고, 그리는 것이 고통스러우면 프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물론 화가들도 즐겨야 합니다. 즐길 수 있고 행복하니까 거기에서 쾌를 느끼니까 작품 활동 계속 하는 거 분명합니다만, 그래도 좀 아주 개략적인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운동에서도 프로 선수는 평상시에도 죽어라 연습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아마추어는요, 할 때만 열심히 합니다. 그죠? 화가들도 뭔가를 찾기 위해 평상시 죽어라 그립니다. 끊임없이 그립니다. 뭘 그리는지 모릅니다. 하여간 그려야 됩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프로 화가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거 보신다면 자기 얘기라고 이해할 겁니다. 그분이 라고 그랬어요. 어느 날 문득 그림을 그리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이 손이 그림을 그리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손으로 그려진 그 그림이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요, 그 화가님은 더 이상 그때부터 그 그림을 그리지 않고 고통에 빠진대요. 그 말은 다시 설명을 하면요, 손기술이 발휘되거나 자기 만족성은 자기 표절이라는 거죠. 자기 표절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화가가 기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기술이 있어야죠. 분명히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사과 중에서요, 부사를 그리려고 했는데 스타킹이나 호흡이 되면 화가 자존심이 문제가 됩니다. 감상자야 사과만 됐지 필요하냐라고 하겠지만, 사과 품종이 뭐가 중요하냐 하겠지만, 화가 자신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늘에 떠 있는 뭉게 그림을 그렸는데 솜사탕처럼 보이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요, 그림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 장르에는 표현을 위한 기술적 요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게 되죠. 파이프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텍스트를 넣은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이프 그림을 그려놓고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써버리니까 진짜 파이프와 그림으로서의 파이프, 생각 속의 파이프가 혼란을 겪어버리죠. 이게 르네 마그르트의 공간 인지 파괴 기술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을 바꾸고 하는 기술적인 요인이지, 손기술도 기술이긴 합니다만 다른 의미로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화가의 기술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재주인지 재능인지 알 수가 없죠.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의 작업 노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30년 동안 장미를 그리고 20년 동안 들과 산의 풍경만 그리는 이들에게 물론 그분들의 고통은 있겠죠. 특별한 작업 노트가 생겨날까요? 글쎄요, 저는 이걸 약간 의문을 좀 던져봅니다. 5월의 장미와 7월의 장미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붉은 장미와 분홍 장미는 느껴지는 감성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지만, 글쎄요, 저는요, 이런 것으로 소통된다는 것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예술은요, 낯선 여행지에서 만나는 풍경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 화가의 작품에 대한 원고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 화가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런 글을 제가 자주 쓰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식상한 것 같아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 작품을 보고 쓸 말이 없었기 때문에 쓰기도 했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썼었죠. 이 화가만의 개성 넘치는 이런 거 많이 썼었죠. 지금은요, 이 화가의 세계에 접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화가의 세계관과 철학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화가에 대한 이야기는요, 평론가에게 맡기고, 작업에 대한 이야기는 본인이 직접 써야 합니다. 작업도 써야 됩니다. 자신의 작품을 위한 것과 감상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본인이 책임질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